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모자가 있을까? 사진을 막 올려놓으셨는데 아기가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되게 심하게 났더라고요. 진짜 빨리 당장 병원을 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응급실 갈 돈은커녕 차비도 없다 지금. 얼마 전 아이의 온몸이 두드러기에 뒤덮였다며 도움을 요청하던 준이 엄만 병원비와 차비가 없어 응급실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아픈 자식을 지켜만 봐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자를 걱정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이건 좀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기랑 같이 뭐 죽고 싶어 약간 이런 죽고 싶은 심정이 약간 이런 글이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힘내시라고 저뿐만 아니라 네 여기 카페 사람들도 전부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가 힘내시라고. 지난해부터 SNS를 통해 연락이 닿은 엄마들에게 꾸준히 나눔을 받아왔던 준이 엄마. 그런데 얼마 전부터 준이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종종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준이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엄마와 함께 자취를 감춰버린 어린 아들 준이가 엄마들은 더 걱정이 됩니다. 불안정한 분 같다는 생각도 하고 감자칼로 애가 건드려서 손이 피났다고 피투성이 된 사진을 또 카페에다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다 올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지만 자주 다치거나 병치레를 하던 준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하소연만 하던 엄마. 이제는 SNS 활동마저 멈춰버린 그녀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을지 걱정된다는 겁니다. 우린 얼마 전까지 모자가 지내고 있다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아마 커버린 것 같은데 여자분 30살짜리 같은데 얘기가 안 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살다가 몇 달?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왔다. 몇 달 전 잠시 고시원에 살다 떠났다는 모자. 준이 엄만 고시원에서 멀지 않은 몇몇 편의점으로 후원 물품 택배를 보내달라고는 했습니다. 모자가 사라지기 얼마 전까지도 택배를 받던 편의점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자 저 사람 맞지? 네,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편의점 쪽으로 향하는 준이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원래 고시원에서 지내셨다고 하는데 아이랑 어떻게 지내셨어요? 애기가 굶어가지고 일을 못 나갈 때도 있으니까 코로나 알아. 너무 어려워서 주구장창 뭐 며칠 굶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이랑 점심을 굶어가지고 내가 이제 경찰서로 갔어. 애기 밥 줄 것 좀 없을까? 애기 밥 좀 주세요. 내가 이랬더니 동사무소 좀 가보세요. 그런 곳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단 이번 달 일이니까. 여전히 사정도 어렵고 도움도 받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준이 엄마.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드신 상황은 아닌지. 근데 이게 내가 하긴 그렇게 내가 올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얘 결과를 막 기다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무슨 연예인 된 줄 알았어요. 맘카페에 그냥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상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 안 올려고. 도움을 주던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건 그들의 과도한 관심과 참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준이를 돌보고 있다는 여자. 그럼 남편분은 지금 연락은 하세요? 연락 안 해요? 네. 그럼 이 아이 양육비 같은 거는 양육비 같은 거 안 주죠. 좀 생활비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수당 그래도 아동 수당 이런 거 나오는 거 내가 버는 거 내가 손속이 하니까 당근마켓 판매하고 일하고 막 이런 거. 준이 엄만 지금의 생활고도 아이가 아픈 것도 모두 시댁 때문이라며 전 남편과 시댁 얘기를 꺼냅니다. 저희 남편 장애인이에요. 약을 엄청나게 많이 장애인 남편 이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470만 원 요양비 이 장애인 수당까지 나오는 걸 다 가져가고 이 장애인자 이 명의로 해서 다단계도 가입해서 자기가 수당을 엄청나게 챙겨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돈 내놔라. 전 남편의 형제들이 장애인인 남편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를 가로채가는 바람에 이혼 전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여자.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으면 준이가 고통받을 일도 없다며 여잔 하소연했습니다. 우린 가난한 준이네 가족에게서 장애 수당까지 빼앗아 갔다던 형님네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Y에다가 제보한다고. 자기네가 그 낸 요양비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 허락도 없이 신랑이 보냈다. 457만 원이에요. 근데 계속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몇 해 전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부모님 요양비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준이 엄마가 형편이 어려운 자신들에게까지 돈을 내게 한 것이 억울하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애들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얘네 전화번호, 뭐 학력, 직장 이름 다 공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자 그냥 돈을 주면 제가 그만하겠다. 그만할 줄 알았죠. 근데 계속 되는 거예요. 저도 아주 힘들어요 지금. 문제의 돈도 돌려줬고 더 중요한 건 준이네 가족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살림도 아니었다고 시댁 식구들은 말합니다. 그 아이랑 네. 엄마랑 네. 고시원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요? 아니 우리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는데 친정 엄마 집에서 그 전세금 6천만 원을 친정 엄마를 주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혼 안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준이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 떨려요. 사실 너무. 근데 이혼했단 말 없는데 남동생이 얘기를 듣고 있던데요. 우리 아빠하고 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나 혼자 있는 거 올라왔는데 이거 본 게 며칠 전이에요. 다 지난주였어요. 준이 아빠가 얼마 전까지 SNS에 게시했던 아이 사진은 준이 엄마가 올렸던 사진들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남동생이 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세무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도 받고 있고요. 준이 엄만 멀쩡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가난한 싱글맘 행세를 했던 걸까? 준이 아빠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되시나요? 예. 연락이 닿은 준이 아빠 곁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예, 저는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 끊을게요. 취재진이라고 하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준이 아빠. 그는 아내가 SNS에 올린 글은 모두 사실이라며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만 전해왔습니다. 시댁 취재를 다녀와 다시 만나자던 준이 엄만 웬일인지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준이 아빠를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저희 씨가 이쪽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씨 관련해서. 와이프인데 글자 좀 미쳐가지고 저도 이제 저번에 떨어져가고 불러보는 거 봤는데 네. 분유값이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리를 비운 남편 대신 취재진을 맞이한 직장 상사는 준이 엄마 얘기에 꽤나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만 거짓말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돈을 주는데 엄마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주 큰 건 아니지만은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 이혼하신 거 아니에요? 하려고 이제 또 진행을 했는데 또 와이프가 이혼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갖고 다시 또 합쳐지게 됐어요. 다시 이제 살고 있어요. 지난해 잠시 이혼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정식 이혼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부부. 실제로 어렵게 찾은 준이 엄마의 현 주소지엔 택배가 엄청 많이 왔네. 아이용품이네. 남편 이름. 남편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에게 일어난 가짜 불행들을 마치 전시하듯 인터넷에 올려온 엄마가 많이 위험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정신 없어 죽겠는데 지금 그걸 사진 찍는다는 거는 그만큼 쇼업하는 거죠. 나 좀 봐주세요. 이 자녀가 지금 어머니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주목받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매개체가 되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거기에서 더 아이가 아파야 되고. 아이 몸에 상처가 날 때마다 치료보다는 사진을 먼저 찍던 엄마. 준이 엄마는 아이의 상처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나왔다. 한동안 우리를 피하던 준이 엄마를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남편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다고 저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분이랑 이혼을 안 하신 하라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보세요. 나 지금 나 눈 보고 얘기해. 이혼하신 게 맞아요? 예, 맞아요. 경찰서 가봤어요? 경찰서요? 경찰서로 왜 가요? 나 얘한테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이 사람이랑 안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내가 이 사람 이거 내 목자라고. 여기 주민한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 신고 안 해준 사람. 여잔 남편과의 불화가 심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 근데 뭐 내가 소극자가 아니고 이혼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진짜 궁금해. 그렇게 올려서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돈 받았어.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할수록 그건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궁금해요. 근데 같이 살고 하신 거죠, 맞잖아요. 안 살아. 나 안 살아. 저 사람 있잖아. 맨날 정신과가 나가고 막 그래. 막 그러고 나도 보시고 가고. 빨리 나 되게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내가 이러다 죽게 되면은 나 입사에다 나 이렇게 한 사람들 다 적어줘. 갑자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여자. 그 품 안의 아이가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계속 어려운 상황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더 괴로운 상황을 올려야지 사람들이 도와주지. 뭐 그냥 예전에 올렸던 상황을 올렸을 때 반응을 해줄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심각해지면 아이들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나오지 않겠냐. 이게 가장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 게 그 문화우전 증후군이거든요. 아이를 이용해서 아이가 계속 아픈 상태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계속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런 것들 통해서 계속 뭔가 이득을 얻거나 본인의 만족, 자기 충족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이유에선가 시댁과의 마찰을 계속 얘기하는 여자. 준이의 상처나 허기는 모두가 여자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해줬고 여자를 응원하고 도움의 손길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 8호에 따르면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어난 지 19개월이 된 준이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그저 말이 조금 늦된 아이라면 다행이지만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교감이나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진짜 상처를 들여다봐줄 어른의 존재가 절실합니다.